오늘은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통상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쉬운 게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는 그 분할 방법입니다. 그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게 되는 거. 예. 뭐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뭐 상속 재산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자녀들이 뭐 1대1대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배우자가 1.5가 되고, 배우자 1.5, 나머지 상속인들이 뭐 자녀가 되겠죠. 일씩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요거는 이제 뭐 사이가 좋은 상속인들이 하는 방법인데, 협의분할 방식입니다. 협의분할. 요거는 뭐 통상적으로 많이 보시는 경우인데, 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해서 뭐 지금 사시는 집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뭐 현금 얼마는 누가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상속인들이 동의해서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는 겁니다. 다만 이 협의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죠. 세 번째가 저희가 맡는 영역인데, 이거는 이제 소송을 통한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정식 명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실무에서는 상재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각각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법정 상속 지분 이거 같은 경우는 상속인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동의가 다른 상속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한 명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속인 중 아무나 법정 상속 지분대로 분할해 달라고 등기소에 신청을 하기만 하면 그대로 등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실종, 해외 이주, 국내에 있지만 연락 두절, 이 경우에 이제 뭐 부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등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하는, 이 경우에 이걸 안 하는 이유는 팔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하나의 부동산인데 이렇게 나눠서 이게 부재자, 현재 없는 사람을 이제 부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팔 때 이것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팔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안 하고 상재 분할을 소송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몫을 안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명이 갖든 아니면 세 명이 나눠 갖고 부재자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해서 보관합니다. 이런 이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약간은 빗나간 얘기인데, 일단은 뭐 부재자인 경우에 또는 해외 이주되고 뭐 상속인 중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가장 손쉽게 하는 게 이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분할입니다. 두 번째 협의 분할 방식이 있었죠. 협의 분할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원이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재자가 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다. 실종이 된 상태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심한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그 중에 상속인이 한 명이 빠져 있다면 이 무효입니다.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무효입니다. 그만큼 이 법정 상속 지분도 마찬가지지만 협의 분할도 특히나 협의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만약에 등기가 났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말소되는 등기입니다. 그래도 이거 다만 이 장점은 뭐냐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속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부동산 있고 뭐 현금 있고, 이랬을 때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뭐 법정 상속 지분대로 분할을 하든 아니면 누가 갖든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신속하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게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협의 분할을 하려고 해서 뭐 부동산 있고 금전이 있습니다. 부동산 있고, 그런데 아들 있고 어머니 있고 딸이 있는데 상속인 3명인데 아들이 말하기를 도장 줘라. 요거는 어머니 앞으로 하고 요거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나눠 갖자. 협의분할서를 쓰겠다. 도장하고 뭐 인감증명서 떼어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등기가 어떻게 가냐면 이게 아들로 갑니다. 이것도 아들로 갑니다. 황당하죠. 근데 일단 협의분할서에 도장이 찍히면 그 도장은 본인이 찍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장을 줬다, 본인이 찍지 않았다고 증명을 해서 이 아들이 찍었다고 해도 일단 인감증명과 도장을 준 거는 협의분할서 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도장이 찍히면 도장하고 통장을 줌으로써 도장이 찍히면 이거는 무효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거를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도장이나 뭐 인감증명을 달라 그러면 반드시 협의분할서를 확인하고 직접 도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걸로 오인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협의분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협의분할서를 확인하고 직접 도장을 찍어라. 3번째가 소송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셨죠.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게 되죠. 아버지가 10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대로 10억이 남았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원래 2분의 1씩, 원래 자녀들은 1대1이 비율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되고 5억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아들이, 나는 아들이니까 지사도 지내야 되니까 나는 7억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3억만 받아가라. 얘기합니다. 딸이 인정 못하겠죠? 이럴 때는 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협의분할도 안 되고 등기도 거부합니다. 등기가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딸이 등기를 하면 아들이 소송할 수 있고, 뭐 아들이 등기를 하면 딸이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이 2분의 1씩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그때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통상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 10억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는데 3억을 줍니다. 3억을 생전에 증여해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은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딸도 2분의 1입니다. 근데 3억을 증여하니까 얼마 남았죠? 네, 7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7억에 법정 상속 지분은 2분의 1이니까 7억을 3억 5천, 3억 5천씩 나눠가지고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3억을 받았죠.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6억 5천을 받게 됩니다. 딸은 받은 게 없죠? 그냥 3억 5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3억을 증여받은 아들이 똑같이 3억씩 나누자 그러면 딸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 왜? 너는 3억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빼야 될 거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만큼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똑같이 못 나눕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재판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5억씩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들은 3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네. 얼마 남죠? 네, 2억이 남습니다. 딸은 얼마 받았죠? 1억 받았습니다. 자, 그대로 5억이 갑니다. 그래서 이 남은 7억은 아들이 2억을 받게 되고 딸이 3억, 5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민법 1008조인데 민법 1008조입니다. 이 규정이 뭐냐면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억이면 원래 5억이다. 근데 3억을 받았으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걸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3억 벌고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심한 경우는 이렇게 안 되고 10억을 전부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없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5억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받을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결국 이게 유류분으로 가야 될 문제입니다. 유류분. 유류분으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상속대상 분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시간을 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실에서 가장 뭐가 많이 쓰여지느냐? 가장 많은 건 협의분할입니다. 협의분할이 되겠죠.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도장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도장 잘못 줘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많습니다. 두 번째, 소송입니다. 소송.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보듯이 아들이 많이 받았으면 조금 양보를 해서 덜 가져가야 되는데 아들이 굳이 많이 받거나 또 똑같이 받는다고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할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딸들이 인정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들이 많이 받았다면 또는 뭐 장남이 차남보다 많이 받았다면 장남이 조금 양보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장남한테도 이득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있고 뭐 아들 있고 딸 있는데 뭐 10억이고 이런 경우에 10억이다. 뭐 5억을 증여했다. 그럼 얼마 남았죠? 5억 남았습니다. 원래 2.5억씩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왜? 5억을 다 받았으니까 자기는 원래 5억을 받아야 되고 5억 다 받았으니까 이거는 다 여기서 가져가야 됩니다. 딸이. 그냥 이런 경우에는 장남이 아들이 그냥 그래 5억 남았으면 내가 2억 갖고 3억 가져라. 예. 내가 이거 5억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딸의 만약에 받아들이면 아들도 잘한 겁니다. 2억 더 받았으니까 원래 이 5억은 여기 다 가야 되는데 딸도 그래 오빠니까 뭐 제사 지어야 되니까 그래 3억 받고 말지 뭐. 그럼 나중에 사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왕래도 좋고 그래서 이 증여받은 상속인이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첫 번째 법정 상속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등기를 하는 방식, 두 번째 협의 분할 방식, 세 번째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는 방식에 살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협의 분할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소송 분할이 많은데 그 협의를 원만하게 거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 뭐 상속인들 한 발씩 양보해서 협의 분할을 하시는 게 그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가족 간의 우애를 위해서나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유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